네, 10여 년 전 투자 기재 워런 버핏의 고향 미국 오마하에서 열린 가치 투자 포럼에 한국의 신생 자산운용사 대표가 연사로 나섰습니다. 당시 생긴 지 불과 3년밖에 안 된 페트라 투자자문이라는 생소한 자산운용사의 용환석 대표였죠. 페트라 자산운용은 지금도 비교적 조용하지만 탄탄한 투자자로 통합니다. 용환석 대표는 작년 말에 방산, 화장품, 식품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년 동안 모두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했죠.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용환석 대표가 지금은 어떤 업종을 주목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10여 년 전 오마하에서 아주 가치 투자 포럼 연사로 나서 상당히 주목을 끌었던데요. 당시 그때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던 시점이더군요. 그렇게 그때는 뭐 그렇게 아주 오래되진 않았었죠. 네, 상당히 뭐 가치 투자에 관해서 연설을 하신 거군요. 뭐 가치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소개도 좀 하고요. 예. 네, 그러네요. 페트라 자산운용에는 외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외국계 기관 투자가들, 뭐 우리 증시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같이 워낙에 지금 증시가 좋으니까 예. 어떤 관점으로 좀 보고 있나요, 여자들은? 뭐 분명히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이제 많아진 건 사실이고요. 예. 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작년에는 여러 가지 악재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거꾸로 이제 해소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네. 뭐 또 새로운 정부의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관심이 아주 많아진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돈을 조금 싸들고 많이 옵니까? 이제 오는 시작점인 것 같은 이게 느낌이죠. 시작됩니다. 예, 예. 이미 아직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집행을 하지 않은 투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길게 봤을 때 그럼 우리 예. 그동안에 작년에 우리 증시가 워낙 안 좋았기 예. 때문에 다 외면했을 거 아닙니까? 예. 길게 봤을 때 한국이 다른 어떤 선진 시장보다 이제 밝다 이렇게 정말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주 길게까지는 사실은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일단은 이제 많은 모멘텀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바뀐 건 확실하고 그렇죠. 일단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시각에서는 관심이 많아진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런 기대감이 이제 충족이 돼야 이어지는 거고 또 기대만큼 여러 가지가 되지 않으면은 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물론. 예. 그러면 이제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이제 시작인 것 같다고 하는데 혹시 외국인들은 어떤 업종이라든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시장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통 우리나라 섹터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관심 있는 섹터는 물론 이제 유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반도체고요, 당연히. 삼성전자, SK.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게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AI 관련된 반도체에 국한된 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방산. 그다음에는 이제 뭐 K 컬처라고 해야 될까? K-팝, K-드라마, K-뷰티 뭐 이제 계속 문화 상품들 관련된 이제 그런 쪽이 뭐 당연히 한국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야인 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도 굉장히 지금 비중 있게 보고 있고 방산, 우리 K 문화. 예, 그렇죠. 쪽에. 그렇게 봐야죠. 예. 요즘 뭐 조선도 상당히 관심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조선도. 예. 조선도 그래요. 예, 특별히 조선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 뭐 저희가 좀 앞으로 유망하다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우리 일반 투자자들과 조금 달리 보는 산업은 혹시 없을까요? 그게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게 어떤 업종이 전망이 좋은지 나쁜지를 예측하는 것보다도 각 개별 회사의 이제 밸류에이션, 비싼지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게 더 어려운 거지 그 부분에서 이렇게 크게 다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전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종합지수가가 얼마냐, 어떤 업종이 좋으냐보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오르냐 안 오르냐,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그러면 결국 그러려면 그 기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만 성공할 것 같네요. 투자자라는 게. 물론 이제 유망한 분야 첫걸음이긴 하지만 당연히 기업에 대한 공부가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확신이 있어야만 그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작년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우리가 저평가돼 있다 그러는데요. 이제 지금 이제 코스피가 한때 지금 3,200도 뚫었습니다. 이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지금 1이 됐죠. 우리. 자,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이제 저평가가 많이 해소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겁니까? 좀 과한 겁니까 지금? 근데 그게 이제 상승
속도는 굉장히 가파른 면이 있지만 속도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그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사실 세계적으로도 가장 성적이 안 좋은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회되는 과정에다가 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네. 주가가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한 거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가파르지만, 사실 전 세계 대부분 시장을 보면 예.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처음에 코로나 시작됐을 때 2020년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네. 다시 전고점을 돌파한 시장이 거의 대부분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거기까지 오지 않았잖아요. 사실. 우리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상승 속도는 가파랐지만 예. 꼭 이게 아직도 저평가가 100% 해소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밸류업 정책이라는 이런 게 조금 구체화되고 실제 뭔가 기업들의 이제 실적 개선 같은 게 이어진다면 훨씬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주가라는 게 일직선으로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어떤 순간에 조정은 있겠지만 여력은 많이 있다 이렇게 여력은 많이 예. 있다. 그러면 지금 용환석 대표께서 보고 계시는 좀 주목하는 아까 좀 전체 업종을 예, 보다는 예. 뭐 종목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을 선택하려면 그래도 좀 전망이 밝은 업종에서 좋은 기업을 예, 선택해야 예. 될 텐데 뭐 주가 시장 전체보다 어떤 부분을 조금 요즘 더 주목하세요, 대표님? 그 이제 주가가 쌀 때는 굉장히 쉽죠 이게 사실 전망이 좋은 섹터 예. 또 회사만 맞으면은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회사들이 싸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주가 많이 올라갔을 때 특히 단기간 올라갔을 때는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그런 이제 상반기에 많이 상승했던 업종 섹터들이 그 업종 그 전망이 아직도 유효하냐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인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예.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 보고 있고요. 아직 유효하다. 계속 네. 이제 하지만 주가라는 거는 예. 그 실제 회사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보다 순간적으로 오버슈팅 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도하게 오를 사실 수 실제 가치는 천천히 올라가지만 있고. 그렇죠. 이게 사실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네. 거죠 주가는. 그래서 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음, 이 섹터가 유망하냐 하는 거는 크게 바뀐 건 없어 보이지만 예. 각 개별 주식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지 밸류에이션이라는 그런 측면이 지금은 오히려 중요해진 거죠. 예. 그럼 외국인들 주목하고 있는 아까 반도체, 예. 방산, K 예, 컬처 예, 뭐 예. 이런 부분들 중에서 지금 열심히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 계속 항상 뭐 그런 보고 있고요. 예. 또 사실은 이제 주식을 사는 입장에서는 꼭 유망하지 않은 섹터에서도 개별 어떤 회사들은 잘 되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보지만 예, 당연히 이제 유망한 섹터 중에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유망하지 않은 sek터 중에서 좋은 기업은 어떻게 고를 수 있나요? 어떤 눈을 가야 되지? 그건 좀 어렵죠. 그렇지만 하지만 사실은 어떤 회사는 예를 들어서 예. 뭐 가장 쉬운 예를 들면은 식당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에 사실은 식당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그러면은 많죠. 대부분 요즘에 보면은 다 잘 안 되죠. 대부분이 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하지만 잘 되는 식당들은 그래도 굉장히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꼭 유망하지 않은 섹터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잘 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잘 찾으면 있지만 그럼 주로 뭐 시설 투자 계획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포커싱을 해야 돼요? 어떤 쪽? 경쟁력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경쟁력이라는 건 회사마다 여러 요소에서 네. 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조업 또 이런 장치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조 능력이라든지 장치 시설이 중요할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회사들은 브랜드가 중요할 수도 있고 예. 그건 다 개별 기업마다 또 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작년 말 저희가 언론 인터뷰에서 용환석 대표 한 얘기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방산, 화장품, 식품주가 유망하다 그랬는데요. 다 좀 많이 올랐어요. 예, 그렇죠. 예. 네, 아까 말씀하시면 뭐 가파르게 달려왔다고 예, 말씀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그 세 업종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그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같은 맥락인데 사실 이제 개별 기업들을 보면은 예. 어떤 주식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어떤 주식은 많이 안 올랐지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오른 상황에서도 아직 저평가가 돼 있는지 이제는 너무 비싼지 딱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업종 전망이 좋다고 그래서 또 업종의 특징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게 다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 어떤 섹터는 그 섹터에 속한 기업들의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오르는 경우가 왜냐하면 이제
차별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를 섹터 안에. 들자면 예를 들면은 은행, 금융 금융. 대부분 물론 그건 차이가 없죠, 은행과. 물론 이제 개별 주식도 얼마큼 누가 조금 더 올라가고 더 이런 차이는 있지만 네. 거의 차이가 없죠. 그렇죠. 대부분. 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음식료라고 하면은 음식료. 예를 들어서 개별 기업의 제품 경쟁력 또 해외 매출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거든요. 좋다고 해도. 요즘 뭐 삼양식품 같은 예. 거 보면. 그렇지만 또 주가 안 오르고 또 이익이 증가 안 하는 회사도 많고 예. 또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모든 화장품 주가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섹터는 그 개별 기업들의 차별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요즘 뭐 방산주 아까 외국인들도 관심을 예. 가지고 있고 대표님도 작년 말에 관심을 예. 가지고 있고 이미 다 올라온 상태인 것 같은 느낌도 예. 드는데 뭐 방산주도 기업마다 좀 차별이 좀 있는 겁니까? 차별이 좀 있긴 하지만 또 방산주는 그 숫자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회사가? 예, 네. 숫자가 많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개별 이제 방산 관련 회사들마다 종류가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어떤 나라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는 좀 여러 가지 다 같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죠. 근데 네. 물론 이제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면은 예. 꼭 지금 현 주가가 과연 이게 싼지 뭐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되죠. 이 그 방산 산업 자체의 전망이 나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나빠진 건 주가는 조금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주가는 예. 많이 오른 예. 측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어떤 이 예. 글로벌하게 안보 이슈가 계속 문제가 될 거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괜찮게 예. 본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군요. 아까 반도체 외국인들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 투자하면 국내에 들어왔다 하면 대부분 그 당시 예, 반도체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관심이 그렇죠. 좀 예. 넓어진 예,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예, 대로.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그동안에 삼성전자 워낙 주가가 안 올랐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 지금은 다시 이제 반도체가 조금 관심을 보일 것이다. 삼성전자 약간 주가 움직임이 있는 듯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반도체가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 주가를 보면 AI 관련된 반도체 주가 아니면 그렇게 오르질 않거든요, 사실은. 예, 실제로 좋은 분야는 반도체 전체에서 AI밖에 예, 없고 물론 이제 나머지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 메모리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이제 AI 관련돼서 주가가 많이 오른 거고 실적도 좋지 않습니까? 근데 네. 나머지 기본 메모리 자체는 물론 이제 작년에 그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전망이 좋은 거는 AI 관련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케이스에는 언제 엔비디아 납품이 되는지 이런 거를 좀 봐야 되고 하이닉스의 전망은 계속 밝다고 봐야 되죠, 당분간. 그래요. 예. 지금도 상당히 뭐 30만 닉스다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별 주가가 짧은 기간에 확 너무 빨리 예. 달려온 느낌이 나지만 여전히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하이닉스는 밝은가요? 지금 시점에서도? 뭐냐면은 이제 AI 투자 자체는 예. 뭐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세계적으로도. 그러면은 이 이제 엔비디아가 대부분 치유를 만들고 있지만 그렇죠. HBM이라는 메모리는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현재 선도를 하고 있고 네. 뭐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은 당연히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방금 이제 HBM 인공지능 말씀하셔서 예. 반도체 뭐 우리 제가 엔비디아에 관심을 예, 갖지 예, 않을 수가 예. 없는데 뭐 시총 4조 달러를 예, 좀 돌파를 예. 했지 않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인데 예. 이게 기업들의 AI 투자가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뭐 확신을 좀 주는 겁니까? 이 숫자 시총을 보면 엔비디아? 사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사실은 이제 이 칩을 구매하는 회사들이 발표한 또 금액 같은 거를 보면 예. 더 이게 이제 앞으로 지속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AI에 투자하는 많은 기업들,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은 그 경쟁 요소가 누가 더 많이 투자하냐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은 당분간은 뭐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지속될 거다. AI 투자를 빅테크가 늘리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엔비디아가 지금과 같은 압도적인 기술력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또 관점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있습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뭐 당장은 그 같은 선상에서 경쟁할 만한 회사가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어지겠지만 언젠가는 뭐 그런 경쟁력이라는 게 영원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네. 더 나오겠죠. 이제 다른 기업들이 다른 지금도 기업들이 나올 수 AMD라든지 심지어 구글도 하고 있고 계속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당분간은 뭐 그 이제
엔비디아가 선도하는 그런 시장이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엔비디아와 함께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는 정말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죠, 일론 머스크 CEO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주가가 오르락내락 하는데 테슬라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와 이렇게 좀 견줘서 본다면 업종이 많이 제가 이제 이 다르지만 개별 주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만 이제 미국 주식이니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엔비디아하고 좀 다른 게 일단 테슬라의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인데 그렇죠. 중국에서는 점점 경쟁력을 잃고 있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 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테슬라 이익의 상당 부분이 사실 크레딧 매출에서 나온 건데 크레딧 매출.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기존에 이제 다른 자동차 회사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회사들이 그 테슬라는 전기차밖에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이 크레딧을 이제 서로 사고 팔고 해서 그걸 탄소 팔고 배출권. 탄소 배출권을 탄소 팔고 배출권을. 근데 그 부분을 이번에 이제 필요 없게 만드는 게 이번에 이번 법에 통과하기 법안에서. 때문에 그 부분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이익이 줄어드는. 그다음에 뭐 당연히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고 미국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요. 네. 또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하는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이제 자율주행 로보택시인데 이 부분은 뭐 당장 어떤 가치를 두기에는 조금 그렇게 뭐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엔비디아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페트라 투자 자산을 우리가 행동주의 펀드를 운영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까? 주로 저희가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닙니까? 예, 예, 네. 그러면 가치 투자를 이제 지향하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이 가치 투자자로서 가치 투자를 어떤 원칙으로 삼는 분으로서 우리 투자자들한테 좀 투자 원칙, 투자 방향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사실 이런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위에서 이제 개인들 투자가들 많이 문의를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특히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더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그 대부분 물어보는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건데 대부분은 이런 거거든요. 누가 뭐 좋대는데 이거 사도 되냐. 근데 그렇게 사지 말라는 게 제가 항상 하고 싶은 말이에요. 누구한테 귀로 흘려 듣고 그렇죠. 하지 마라. 내가 아는 회사 주식을 사야지 누가 좋대더라.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 어떻게 알고 또 잘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확신이 없으면은 성공하기 어렵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잘 아는 회사의 아는 주식을 예. 사야 된다라는 게 항상 제가 하는 말이죠. 네. 아는 주식을 알려면 그 회사에 대한 기업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기업의 많이 해야죠. 산업과 그 예. 기업의 특징, 경쟁력을 다 공부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 특히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돼요. 그러면. 근데 이제 대부분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면은 내가 아는 분야가 조금 적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소비자 제품은 누구나 이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분야고, 그래서 과연 이 제품이 얼마큼 경쟁력이 있는지 또 다른 경쟁 제품이랑 비교해서 뭐 그런 시각으로 많이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정책 기대감, 뭔가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많이 오르는데 이 흐름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이 정책 기대감의 좀 원동력은 좀 계속 될 것 같습니까?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입법이 예고되어 있는데, 물론 당장은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사실은 옥석을 가리지 않고 다 오르는 측면이 있거든요. 특히 지주사들은. 하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상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정책을 주주 친화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좀 가려지겠죠. 예. 네. 시간이 지나면.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페트라 자산운용의 용환석 대표와 함께 시장을 보는 눈 잘 들었습니다. 용환석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